월화수목금토일 우리 일상 속의 모든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드라마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드릴 팟캐스트 방송 드라마 톡톡.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드라마를 사랑하는 슈즈라이프 기자 안꽃님 자기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파워블로거이자 소통에도 아주 짱이신 밑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목소리를 가다듬으시네요. 원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세요? 원래 목소리예요. 듣다 보면 달라지는 목소리. 네, 그리고 로맨스물을 특히나 좋아하는 저 방송인 고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의상이 한 분은 땡땡이, 네. 또 우리 안꾸님께서는 지난주에는 푸른색 그린이었는데 오늘은 레드.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번 주랑. 그러게요. 네, 두 약간 분이 제가 바뀌시고 살구색을 입었었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네, 액세서리 감각도 매우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안꾸님은. 고맙습니다. 네네.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지면 저예요. 네. 욕심이 풀어드릴게요. 많아요. 자, 한 주간의 화제 드라마를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리뷰해보고 풀어내는 소통 방송 드라마 톡톡. 자, 이번 주에는 수목 드라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 드디어 우리 첫 방이 나갔어요. 주변에서 반응 어떠셨어요? 처음에 네. 제 지인분들이 들으시고서는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구 목소리예요? 근데 그게 한 5초 지나고 나서 네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원래 목소리는 무엇이냐? 원래 목소리예요. 그럼 그럼요. 웃으시네요. 네. 제가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일반 분들에게 많이 드리고 있어서 목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어요. 네,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아니요. 제 목소리밖에 없어요. 네, 애교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막 묻어나시고. 저희 남편이 그래요. 왜 자기한테만 애교를 안 떠냐고. 진짜요? 네. 가장 많이 떨어야 할 남편분에게. 그건 피차 일반 아닌가요? 가장 많이 사랑해줘야 될 아내를 두고 어디가 계신 건가요? 우리 안꽃님은 그냥 목소리 딱 자체가 애교이시죠? 네. 애교가 고맙습니다. 철철. 저는 계속 목소리보다 웃는 소리에 더 재밌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는 소리 어떤 웃는 소리죠? 글쎄요, 기억이 안 그냥 나네요. 그냥 편하게 웃는 소리인데 이게 웃는 소리가 되게 유독 많이 들렸었나 봐요. 지금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나 웃음 말고요. 우리 방송에 대한 느낌 그런 거는 어땠을까요? 어떠셨어요? 다시 들어보시니까. 저는 그냥 많이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첫 방송이 저도 좀 너무 무거울 좋았어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와서 녹음했을 때도 너무 즐거웠고 가서 들을 때도 계속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 맞아요.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지만 괜히 내가 한 거니까 더 재밌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0번 정도 눌렀을 거예요. 네, 첫 방송이라 여러 가지 감흥이 드셨을 텐데요. 우리 안꽃님은 다시 들으면서 몇 번 다시 들어보셨어요? 100번 이상. 횟수는 저는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녹음할 때 우리가 그 방송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재밌었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자꾸 떠올라서 방송을 들으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상상이 더 되니까. 네. 저도 약간 자아도취에 빠져서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이쁘게 나와 이러면서.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대본 없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다듬지 못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사실 새벽 5시까지 대본을 준비했잖아요. 네. 준비했는데 맞아요. 와보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슬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수다 방송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밌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능력자시죠. 네. 대본 없이 그렇게 30분 이상을 애드립으로 웃음이 절반.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처음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도 잘 꿰야 하고요. 우리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감독님들도 첫 회, 첫 씬에 굉장히 공을 들이실 것 같고요. 그죠? 그 초도 효과라고 해서 처음 그 이미지가 전반을 지배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이미지에서도 통하는 것 같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저번 주에 좀 배가 불렀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들으면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만 재밌네요. 다들 재밌게 들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막 지르겠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밑장님. 네, 오늘도 지를 준비 되셨나요? 저는 뭐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칼을 갈아요. 아까 방송 전에 약간 들은 얘기지만 못 보셨던 드라마 다 보고 오셨다면서요. 왠지 정주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정주행? 1화부터 네, 네. 10화까지 정주행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밤새 봐고 아, 저도요. 정신이 조금 없어요. 이 대본 써주시는 우리 작가님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쓰고 준비하는 거 치고 우리 괜찮지 않나요? 네, 이제 훌륭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나요? 순수 애드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리얼리티하다. 네, 게다가 편집도 안 해주시니. 편집도 없다. 편집도 없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화장실 사건 정말. 화장실 사건? 네, 댓글까지 달렸잖아요. 아, 제가 그때 긴장한 게 그렇게 나오나 봐요. 아니면은 원래 막판에. 좀 막판에 긴장한 게 그렇게 풀리나 봐요. 그 긴장으로 인해 더 재밌었어요. 오늘도 좀 그런 포인트가 생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듣다가 완전 빵 터져서 제 무의식이 한 번씩 그렇게 발동을 해요. 저보다 막 지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르고 싶어요. 저 예능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목적이기도 해서요. 이 스피치가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능 스피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네. 우리가 순수하게 애드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가감 없이 수다를 떨어드리겠다. 그리고 오늘은 좀 난잡하게 가지 맙시다.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 네.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순서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방송가 지상파 드라마 특히 수목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서 재미있는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알찬 정보들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도 우리 페이지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꾸님 우리 페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그 카카오톡에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제약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라고요. 네,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시죠? 페이스북에서 드라마 톡톡이라고 페이지가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드라마 톡톡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소식들이 계속 뜨니까 네. 들어오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 병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제가 그 아이콘을 핸드폰에 바탕에 깔아놨거든요. 네. 이게 뭐 1번 뜨고 2번 뜨고 그럴 때 계속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미치겠네 은근히 진짜. 이게 눈팅이나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이제 티내주세요. 제발 티내주세요. 표현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듣고 도망가시는 거야. 말을 좀 해주세요. 닉네임 불러드릴게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주변 분들도 이제 카톡 사용하지 마시고요. 네. 페북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들었다고 흔적 좀 남겨주세요. 네. 꼭 흔적 남겨주실 것. 선물 드린다 그래도 안 남기셔. 네. 맞아요. 밑장님 선물 오늘도 많으세요.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푸셨어요. 저도 지금 물밑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협찬.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정말로 드라마 얘기 들어가 볼게요. 또 쟁쟁하더군요. 이미 10회 정도 진행이 된 KBS ETV 골든 크로스. 네. 한 8.1% 정도 시청률이 지난주 집계로 며칠 집계였죠 이게? 5월 15일 집계였어요. 네.
스승의 날 집계로 네. 8.2%였고요. 스승의 날 다들 바쁘셨나 봐요. 네. 스승과 함께 아니라 거기 스승 나와요, 쌤. 네. 네, 그리고 MBC 개과천선도요. 비슷해요. 8.1%. 어쩜 이렇죠, 수치가? 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과천선 이번에는 이번 횟수에 좀 네. 많이 늘어졌었다 그러죠. 너무 그 기억을 상실하고 네. 나서 좀 많이 늘어진 느낌이라서 그래서 긴장도가 음. 떨어지니까 시청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이던데. 네네. 극 중에 어떤 그런 장치를 둠으로 인해 약간 그쵸. 스토리 전개가 느려졌다. 기억을 잃었을 네. 때는 정말 시청률 막 올라갔었거든요. 네, 읽고 나서 너무 지연됐다. 그쵸. 지치됐다. 너무 이게 두 회나 그렇게 가버리니까 네. 너무 개- 착해진 거죠. 네. 빨리 돌아오세요. 순한 네. 양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청률이 올라가지 김영민의 않을까 파워를 싶어요. 보여줘요. 네, 이제 네. 그 착한 진실된 그런 어. 변호를 하게 되어서 진실된 네. 아, 이제 어. 어떻게 풀어 나갈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음 주부터 네.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좋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과천선이 됐다고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좀 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엄청납니다. SBS 너희들은 보이됐다. 네, 12.8%. 벌써 팬까지 형성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오. 대구대구 은대구 막 이러면서 그건 뭐죠? 저 대구데이라고. 모르는데. 네네. 수목 드라마는 대구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지금. 어.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오늘은 대구데이니까 무조건 너포이 막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뭐 커플이 등장한다거나 어떤 재미있는 어떤 포인트가 생겨서 이런 팬이 생기고 또 문화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잠깐씩 생겨나는 이런 드라마 문화들이 너무 재미있고요. 또 그걸 공유하는 맛이 또 제맛인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는 지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꼈지만 완전 전쟁인 것 같아요, 정말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채널을 돌리는 것도 문제고 안 돌릴 수도 없고 다 궁금해요. 네네네.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류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드라마 너무 재밌는 것 이번에 같아요. 또 공교롭게 수목 드라마가 네. 다 공무원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검사, 경찰, 뭐 판사, 뭐 검사 판사. 이렇게 나오니까 네. 공교롭게도 수목 드라마 그렇게 잡혀버려서 3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네. 것들이라 재밌어요. 네네. 다 느낌도 다르고 진행력도 다르고. 저도 이 직업군들의 관심이 많은데 저 아나운서가 나오는 드라마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하나 있지 않았나요? 아나운서 나오던 드라마? 되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드라마의 한 주인공 한 명씩은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기자가 개연성이 있는군요. 뭐 연기자가 얼마나 뭐 발음을 잘하나 아니면은 아나운서처럼 병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출을 잘 하는가 이런 게 관심이 자꾸 가더라고요. 또 아나운서보다 더 아나운서 같아 보이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여기에는 공무원분들, 경찰이 등장하고 형사분들 나오시고 하니까 형사님들이 열심히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짬 나실 때 물론 일하느라. 시청자 게시판에도 자기가 뭐 법조 쪽에 있는데 이거는 법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많이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과 이 드라마 상의 어떤 갭이 생겼을 때 그 차이를 꼬집어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요하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작가님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참 무섭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게 뭐 요거 건드리면은 여기에서 민감해지고 맞아요. 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영어 토시라도 틀리면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도 저도 막 지르고 싶긴 하지만 참는 거 좀 있고요. 네. 어제 뭐 보셨어요? 월화였지만 어제는 뭐 보셨어요? 아, 저는 개과천선 쭉 개과천선 봤습니다. 네. 보셨고요. 저는 어제 종일 골든크로스 본이라고 골든크로스 아침부터 봤어요. 어제 월화였는데 본방사수 안 한 것이네요. 그러면은. 네, 저희는 저희는 중요하니까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목 드라마를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이제 재방송으로 보고.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같이 느껴주시고요.
자, 수목 드라마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 안고 기자님께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은 대략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등장 인물들이 참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시청률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승기. 이승기. 네, 이름도 예뻐요, 은대구. 근데 왜 대구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된다라는 뜻인가? 아니요. 나름 다들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사에 보니까 이승기 고아라 은어 커플이라고 하잖아요. 은어 커플. 예, 은어 커플 등극했는데 은박지 커플은 또 누구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포위됐다를 네네네. 통해서 커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판사 커플이 있고요. 판사 커플은 차승원과 오유나가 부부였어요. 네, 그래서 이혼했나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모르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네. 서판석이고 김사경이었어요. 그래서 판사 이렇게 줄여서 판사 커플이 나왔고요. 눈빛이 애절했군요. 예. 그리고 응석 커플이 또 있어요. 응석 커플은 이응도라는 그 차승원과 같이 일하는 성지로 있죠. 네, 그 반장. 반장과 그 다음에 그 서판석을 줄여서 응석 커플이라 부르고요. 귀엽다. 네. 그래 아까 나왔던 은어 커플. 은대구와 어수선, 고아라가 나온 같이 커플. 어수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어수선. 그리고 또 있어요. 대박 커플이 또 있어요. 대박 커플은 모델? 아니요. 은대구와 박태일. 그 천송이의 동생 역으로 나왔던 안재현 씨 있죠. 예, 그분 이름이 박태일로 나오는데 은대구와 박태일에서 대박 커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은박지 커플 마지막으로. 은박지 커플은 도대체 누구냐? 은대구와 박태일과 지국. 그 같이 피포로 나오는 신입 형사 중에 한 명이죠. 네, 그 세 명을 같이 붙여서 은박지 커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커플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뭔가 그 주인공들 이름이 그 범상치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주인공 이름도 너무너무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재미있게 지으시더라고요. 이름에 힌트를 주기도 하잖아요. 힌트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캐릭터라든지. 알 수 있고. 재밌는 상황에 맞는 그 이름을 잘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거기에서 빵 터질 때가 많아요. 이름 처음에 어수선하네. 완전 캐릭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서 느끼는 건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사투리를 좀 했지만 지방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대사들 그리고 지방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이제 서울권을 벗어난 주인공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기 씨 사투리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잠깐 나오는. 잠깐 나오죠 정말. 잠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맞나? 그런데 눈빛과는 사실 사투리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조금 깨지는 느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원래 그 위에 분 맞죠? 서울 분 맞죠? 이승기 씨는. 네. 그런 분들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고아라 씨는 또 지방 분 맞으시고 경상도 분이시라 그런지 약간 또 응사 때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조금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사투리를 하면서도 약간 새침대기의 느낌이 또 나면서 귀엽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스러워. 미치겠어요. 자꾸 막 걸리적거리는 느낌 들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고아라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설마 실제로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연기 잘하시는 거죠. 이번에 막 싸우는 거 보고 수갑 차고 줄줄이 그냥 엮여서 수갑 차고 계신데 싸우는 거 보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연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고 또 특징들을 잘 살려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드라마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시청률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과천선.
그 개과천선은 네네. 그 거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이죠. 그 김명민이 네네. 그 우연한 사고로 기억을 잃은 다음에 네. 다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전의 삶은 정말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하던 자신의 네네.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후회도 하면서 조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네네. 보면서 네. 그 김명민이 사실 그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과정을 네. 통해서 네네. 아 사람이 저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모습이 아 그렇게 나빴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개과천선도 아무래도 김명민이 이끌어가는 네네. 그 시청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김명민의 연기가 예전에 굉장히. 강마의 기억나세요? 잊을 수 없죠. 똥덩어리. 그렇죠. 이런 네, 저는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로 나오시는데도 갑자기 똥덩어리 얘기하시고 저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좋아하죠? 똥덩어리. 네. 아, 네. 개과천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 기사에서도 보니까 네. 그 현직 변호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명민이 실제 변호사였다면 정말 재판 승소 확률이 정말 높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아, 이게 그냥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보면서 이런저런 지식들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김명민 씨가 워낙 꼬집어서 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솔직히 본 입장에서 되게 속 시원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명민이 개과천선을 꼭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재판에서도 그렇고 원래 발성이 되게 굉장히 탁월하시잖아요. 맞아요. 목소리 하면 김명민. 거기 이제 중저음이잖아요. 굉장히 중저음이라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해야 되는 거라 1인 2역을 소화해내기가 보통 그 배우들은 쉽지 않은데 김명민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맞춤형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배역에 녹아드는 그 연기를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김명민 씨 정말 명배우이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게 살짝 나왔는데 보니까 진이안이라고 아시죠? 진이안. 그 털털이 기왕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나오는데 판사로 나와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판사로 나오고 좋은 판사. 하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보기에 완벽남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김명민과 대결을 벌이게 되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됩니다. 여러분 개과천선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박민영 씨 패션이 되게 또 붐이 되지 않았었나요? 개과천선에서 오피스룩.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 빅맨의 오피스룩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박민영 씨. 박민영 씨 너무 산뜻하게 귀여워요. 요즘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날씨만 하다면.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눈이 가는 인물. 김상중 씨 나오잖아요. 카리스마가 김명민만큼 대단한 것 같아요. 닥터 이방인에서 1회만 나오셨던 우리 김상중님. 그렇죠. 로펌 대표잖아요. 이제는 축구선 연기. 그러게요. 왔다 갔다. 바로 옮겨오셨네. 여기저기서 써주시면 좋죠. 그래도 이게 캐릭터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소화를. 멋있어요. 카리스마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드라마로 넘어가서 골든크로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골든크로스가 저는 처음에 뭔가 했는데 우리나라 상위 0.001%의 경제를 움직이는 비밀 클럽이라고 해요. 비밀 클럽. 들어가고 싶은 클럽.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일단 돈과 정치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을 그런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요. 네. 지금 10회까지 나왔는데 네.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중간에 네. 이제 뭐 너희들은 포위됐다, 개과천선이 네. 합류를 하면서 조금 처지는 듯 했으나 이제 다시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유지는 하고 있는데 네네네. 다시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 모든 같아요. 것이 밝혀질 네. 국면에 취했습니다. 네. 그런 뒷심을 발휘하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근데 초반부터 되게 꾸준히 올라왔던 드라마라서 음. 처음에 살짝 진짜 본방사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 딸이 죽었을 때 그때를 봤었는데 그 이후로 못 보다가 어제 정주행하고서는 완전 박진감이 넘치는 거예요. 네네.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무슨 5종 세트? 그런 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5종 네. 세트. 네. 밑장님 얘기 들으면 골든 크로스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김강우 씨 너무 좋아. 네, 김강우 씨도 좋고.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시영 씨의 그 탄탄한 몸매 이런 게 굉장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음료수까지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래도 탄탄한 이 몸매와 복싱을 하는 분이시라. 청순 미모가 눈길이 간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져서 팻다운 아웃도어라는 다이어트 음료수. 워터의 톱 모델이 됐대, 롤 모델이 돼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아무래도 여자들이 관심이 가는 그런 몸매와 다이어트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15일날 방영됐던 골든크로스에서 자꾸 이시영 씨를 위에서부터 아래서 훑었나요? 그래요? 카메라가 훑어졌어요. 네. 시청률을 위한. 다시 올라가고 이러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자들도 부러운 몸매잖아요. 그렇죠. 복싱을 배워야 될까봐. 이시영 씨 이 드라마 중간 그리고 이후에 광고 효과도 많이 저는 가끔 노리실 것 골든크로스에서 같아요. 아직 김강우 씨만 막 뛰고 넘어지고 막 그런 거 하시거든요. 네. 이시영 씨도 좀 복싱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두 분 이렇게 키스 씬도 있고 뭐 그렇대요. 네. 그러나 저는 너희들은 포위됐다 해서 이승기 씨에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대구 좋습니다. 이 또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워낙 수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능력도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방부터 안 나왔을까요? 갑자기 생긴 능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다들 되게 의아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앞에가 없으니까 왜 배경이 저런 능력이 없으니까, 생겼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드라마 사고나고 생긴 건가? 그러면서 저도 영화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드라마에서도 극중 이 스토리 전개가 한 번씩 그렇게 생뚱맞게 맞아요. 중간에 뭐가 편집된 느낌 드는 그럴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면서도 그렇죠. 뭐야 갑자기 이런 게 있어. 저는 가장 좋은 드라마는 그냥 중간 회를 봤는데도 앞이 다 왠지 이해가 되는 뒤가 기대가 되고 몰입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정말 좋은 사실 드라마인 것 단순하면서도 딱 그렇게 앞뒤를 보여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는 정주행하셔야 알 수 있어요. 너무 잠조직이라. 자, 스목 드라마에 대한 정리 좀 해주셨고요. 이제 밑장님 순서입니다. 우리 밑장님은 아무래도 이 모바일과 그리고 웹에 강하시잖아요. 제가 조사연 거 거의 다 안고님이 알고 계세요. 워낙 다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니까. 물론 뉴스 기사가 그대로 SNS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우리 소소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에 관해서. 저는 그때 방송 끝나면서 게시판을 쫙 다 봤어요. 제가 작가도 아닌데 왜 시청자 게시판 내가 보고 있지?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너포이는 정말 보면서 숨지는 줄 알았어요. 페이지가 뭐 개과천선이나 골든크로스는 해봐야 뭐 길어봐야 10페이지. 그렇죠. 그럼 몇 페이지인가요? 그거는 20페이지가 넘어가요.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많죠. 뭐 누구는 뭐 MC몽 OST 좀 부르게 해달라. 시작해서 왜 생뚱맞게 MC몽이야 이러면서 우리 다음에 OST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OST 이번에 아는 거 있으세요? 어떤 분이 어느 드라마에 어떤 곡을 부르셨고 이번에 그 너포이에서 이승기 씨 누구지?
됐어요. 네. 됐고요. 다음 주에 이선희 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이선희 씨 때문에 노래를 듣는다. 그런 노래만 듣고 노래만 듣고. 그러게요. 실제로 OST가 너무 좋아서 드라마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포유는 좀 생뚱맞아요. 노래 들어가는 게. 그래요? 네. 되게 뭐 진지해야 될 분위기에서 갑자기 뭐 통통 튀는 음악이 나온다던가. 그래요? BGM 좀 그렇게 깔리더라고요. 네. 음악 감독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작전 아닐까요? 작전. 그렇지도 근데 사실상 다른 드라마가 좀 무거운 분위기라서 이건 좀 밝게 가는 게 이 드라마 상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좀 가끔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 밑장님은 이렇게 SNS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 많이 살피고 계시잖아요. 역할이 그거다 보니까 뭐 재미있는 의견 없었나요? 이상을 막 보는 그 페이지 다 훑어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포토그래피 메모리 능력 그거 정말 되게 생뚱맞다는 얘기가 생뚱맞다. 되게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건 뭐 개연성도 없고 갑자기 3회부터 2회 3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사고였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게요. 뭐 대구의 어둠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나 뭐 경찰서에서 신입들이 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게 너무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갑자기 자기만 혼자 초능력 쓰는 그런 천재성을 보여주고 막 원래 그런 느낌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게 SBS의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SBS 재밌어요. 이런 게 재밌어요. 효과를 쓰세요. CG 같은 것도 드라마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뭐가 이렇게 뭐 만들고 아이언맨이에요? 이제 드라마도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CG 효과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CG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되게 비쌀 텐데 써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어수선 씨 너무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진짜. 어떤 걸로? 계속 게시판 보면은 거의 10개라 그러면 10개 중에 5개는 고하라 씨 욕이에요. 왜? 예쁜데. 너무 어수선하다고. 그러니까 어수선이죠. 보기 짜증난다고. 연기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막 보다가 답답하다고 할 정도면 맞아요. 되게 잘하고 있지만 채널을 돌린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원래 형사가 되려고 했던 인물들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왜 악역으로 나오는 분들도 시장 지나갈 때 실제로 욕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욕 먹고 어디 가서 등짝 맞고 이럴 때 기분 좋다고. 내가 제대로 했구나. 그 정도로 몰입이 된 거니까. 근데 또 너무 응사 때랑 캐릭터 겹친다는 말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너포유는. 그래도 재밌어요. 사실 가볍게 나가는 거라 좀 어떻게 보면 형사 이야기가 너무 무섭고 괴롭고 막 잔인한 장면들로 많이 채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중간중간 웃음 요소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진지하게 가는 걸 좀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감칠맛? 네. 낫지 않나 싶어요. 장르가 뭐 한 가지로 흐르는 것보다는 약간 복합 장르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코미디냐 저는 그렇죠. 영화를 볼 때도 너무 뭐 진지하기만 하거나 근데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강남 경찰서를 배경으로 한 청춘 성장 로맨스 수사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네요. 청춘 드라마도 아니고 로맨스 드라마도 아니고 성장 드라마?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 강남 경찰서에 아는 분 계시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정말 이러냐고. 네, 정말 이러냐고. 저는 예전에 되게 어릴 때 얘기지만 포순이 했었거든요. 포순이? 네, 포순이 아세요? 포순이? 그 경찰서 캐릭터 그게 학생 경찰이 있어요. 명예 경찰이.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막 눈이 동글하셔서 되게 캐릭터 같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명예직으로. 그러면은 포도리도 있었나요? 포도리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여학교라서 포순이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유니폼도 주나요? 유니폼은 안 줘요. 아쉽다. 교복 같은 거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귀여웠을 텐데. 명찰 같은 거 주고 뭐 만들어 준데 그거 들고서는 이제 뭐 경찰서 같은데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학교 주위에 전단지 많잖아요. 전단지. 불법 전단지. 네네네.
언니들 이렇게 많이 노출하고 계시는 전단지 그런 거 막 신고하고 뭐 그런 거 혹시 청소하라고 시킨 거 아닌가요? 청소는 아니고 주워다 주진 않았고요. 그게 있다고 알려만 줬어요. 이거 여기서 이게 뭐 그게 있거든요. 학교 주위 몇 미터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어서 열심히 신고하고 다녔고 애들 이제 뭐 옆길로 새고 그러면 또 신고하고 그래서 저를 많이 미워했죠 애들이. 포순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제 제가 지난주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경찰서장이 여자잖아요. 그분 드라마에서 그분 카리스마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 아래에 있는 직원이 수사과장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김치찌개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요즘 김치찌개에 넣는 김치를 삭혀서 넣는다면서 직업병 나온다고. 약으로 삭힌다면서. 약으로 삭힌다고. 저도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직업병 발동.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갔다는. 도다리 쑥국 안 그런가요? 어떤 맛인가요? 도다리 쑥국은? 글쎄요, 그건 저쪽 남도 쪽에서 남도 쪽에서 남도 음식인가 봐요. 그리고 뭐 아무리 밤 10시 하는 드라마지만 욕 같은 게 좀 섞이잖아요. 그 혹시 몇 세 이상 시청률 가인가요? 그게 모르겠어요. 보통 밤에 보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은 보진 않겠죠? 아이들 재우고 보는 걸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늦게 자기 때문에 혹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침부터 봐서. 실제로 형사물이다 보니까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욕설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냥 감안하고 보는데 드라마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가 저렇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사실 경찰관이 꾸민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경찰서가 부분은 다 저렇게 되는 건가라는 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설명하면서 경찰서 안에도 많은 부서가 있단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 안에서도 이것저것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뭐 왔다 갔다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 얘기하다 보면 또 저 드라마가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개과천선도 그 나오는 인물들이 꽤 재밌어요. 인물들 이야기. 그리고 명대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명대사 한번 해주세요. 실제처럼. 실제처럼요? 성대모사로. 좀 어려운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로펌 대표가 하는 말이 있죠.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와서 꽂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무죄라는 들고. 것은 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무죄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쪽 법조인 쪽에서 보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죄가 있어도 증명만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선 변호사를 그렇게 사시나 봐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씁쓸해요. 생각을 하면 참 그랬고. 또 다른 대사. 그리고 이전에 김명민이 사고가 나기 이전에 나쁜 변호사였을 때 악마도 변호하는 게 자기 일이라고 했던 말. 악마도 변하는 게? 변호. 악마도 변호를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일이다. 라고 했던 말도 아까 로펌 대표가 했던 그런 맥락과 같은 비슷하네요. 느낌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변호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고요. 그 김명민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르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던 네네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법 이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양심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그럼요. 네네. 많은 메시지를 안겨주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대사 없나요? 뭐 로맨스에 관련된 대사 없나요? 다 이렇게 로맨스가 박할까요 이번에는? 로맨스에 대한 대사 그냥 막 대답 대신 뽀뽀하고 아니 이제 좀 어려워하죠. 그 김명민이 원래 빈틈이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박민영에게만은 어려워하죠, 굉장히. 네, 그래서 그게 좋아한다는 표시죠. 맞아요. 감정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그런 남자 싫어요. 대놓고 말해주면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 최정환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최정환이 김명민의 약혼녀로 등장을 한대요. 정략 약혼을 한 약혼녀인데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착하게 바뀐 김명민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최정환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원래 재벌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러니까 아나무인이겠죠. 그런데 김명민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박민영하고 최정환과 그러면 러브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삼각관계.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사실 박민영이랑 잘 궁금했었어요.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최정환 씨 캐릭터가 또 약혼녀니까 뭔가 또 럭셔리하고 굉장히 좀 도도하고 그렇게 나오실 것 같네요. 저지르겠죠 또. 죄송해요. 그런 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팟캐스트 드라마 전문 방송 드라마 톡톡 우리 세 분 아니죠? 두 분. 저까지 세 분. 네, 이렇게 세 명이서 재미있게 또 풀어봤습니다. 청취자들 모두 즐거우셨죠? 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우리 안꾸님? 네, 즐거웠어요. 네, 밑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입은 좀 풀리셨어요? 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이제 풀리셨어요? 이제 풀려서 이제 말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푸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내용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어떤 드라마 할까요? 주말 드라마 해볼까요? 네, 주말 하면은 또 제가 보리보리. 장보리? 저는 엔젤아이즈 열심히 보거든요. 저는 그 김희선 씨 나오는 거, 이서진 씨 나오는 거, 참 좋은 시절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주말 드라마 난관이네. 정주행하기 힘들겠네요. 그건 또 회도 많고 열심히 우리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드라마 톡톡 활약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마 톡톡 와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밑장님? 네? 페이스북에서 드라마 톡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만 하시면 안 되고 좋아요. 검색하고 좋아요하고 댓글 달고 방송도 계속 들어주세요. 공유 중요합니다.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공유 못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재밌는 방송이니까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드린다니까요. 저도 안 가져가시면. 오늘 실제로요. 밑장님이 선물 좀 가져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화장품 앰플 가져오시고요. 네네네, 비싼 거. 화이트닝. 떠안겨 드렸어요. 본인님은 보고도 안 가져가시려고 그랬어. 가져가시라고요.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많이 얻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장만해 가세요. 이렇게 미끼 던집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좀 더 깊이 있고 섬세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드라마 이야기로 저희 셋은 다시 돌아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